대문에 이 사람이 내걸렸습니다. 근데 어디 대문이냐고요? 법무부 대문에 김어준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홈페이지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돼요. 뭐 포털에서 법무부 엔터 딱 치면 법무부가 나오고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무부 대문에 김 기자 무언가 이 김어준 씨 사진이 걸려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연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공지하는 형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홈페이지 화면에 추 장관의 사진과 함께 연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어준 씨의 얼굴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공교롭게 걸리게 된 겁니다.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장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 진영에 편향된 방송사 인터뷰를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에 올리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한 일이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모습, 그 관련된 것이 이제 법무부 홈피 이제 메인 화면에 걸리면서 거기에 이제 김어준 씨 사진도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혹시나 싶어서 법무부가 이 논란이 되니까 저걸 혹시나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그냥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김어준 씨가 법무부 대문에 딱 걸려 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보면 내용은 이제 그 11분 분량이에요. 아하. 그 중에 그 9분이 예. 추미애 장관이 출입국 심사 현장 방문한 거 있죠. 이게 9분이고요. 예. 근데 더 뒤에 2분이 더 부적절해요. 뒤에 2분은 이제 그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예. 이런 데 인터뷰거든요. 근데 저는 법무부가 이제 메인 화면에 홍보를 하려면 예.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되고 좀 이게 편향되지 않은 이런 데 분들이 필요한데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통계를 봤더니 2019년 작년에 1월부터 9월 사이에 팩트 체크를 하는데 네. 19명을 했어요. 그 중에 16명이 한국당 의원입니다. 대다수가. 예, 예. 이만큼 이게 편향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재도 봤더니 예. 2017년부터 예. 2019년 10월까지 결국 이제 이거 14건 중에 TV에서 예. 그 중에 11건이 뉴스 공장입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재 건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런 이제 그 라디오에 예. 인터뷰를 메인 화면에 홍보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어떤 보수 이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처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 기자단에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지만 홈페이지 이렇게 메인에 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요.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정책 홍보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렇게 뭐 김어준 씨 이렇게 얼굴 올라가고 한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우리 하종대 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한번 그 법무부의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6개의 그 동영상 중에 추미애 장관의 동정과 관련된 게 5개예요. 5개? 예. 되게 보니까 이제 소년원을 방문했던 거, 그다음에 세배? 예, 기자간담회. 그것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전주지검 청사 개소식 참석한 거. 못 내릴 때. 예. 예. 그런 등등의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른 부처의 한번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진은 이제 장관의 것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예. 정책 홍보를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무슨 동정이 아니고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국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지 예. 이게 장관의 그러니까 그 부처의 최고 책임자의 동정 홍보성인 경우에는 드물어요. 어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 다만 내용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11분 56초인데 그중에 9분가량이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7만 1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중에 지금 19,000여 명은 이미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 3개월 사이에. 근데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기소와 수사분리 분야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부적절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그 법무부의 홍보가 장관의 홍보에만 비치고 정책 홍보에는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이제 추 장관이 인터뷰를 했던 것이고,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은 김어준 씨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이제 조국 논란 상황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왔는지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듣고요.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보시죠. 조국은 보수가 좋아할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고 게다가 돈까지 많아. 그래서 대선급 물량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게 거꾸로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난리의 장점은 조국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조국 후보 하나를 날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여기서 거꾸로 틀려고 차기를 계속 없애버리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이렇게 대선급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의 기억은 강고예요.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자기가 편하게 재편집이 일어날 거거든요. 조국만큼 버텨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한 개인이 또다시 이 정도를 해내겠냐고. 못해! 네, 뭐 조국 논란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많이 옹호했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알려진 김어준 씨. 그가 진행하는 그 뉴스 공장이라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그런데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에 어쨌든 그것이 링크돼 있다. 우리 장인미 변호사께서도 변호사 하시기 전에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논란. 예. 일단 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 출입국 관리의 주무부처가 법무부고 그 수장이 또 추미애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했고 그 수단이 한 이제 방송사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도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바로 김어준 씨 얼굴이 뜨고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다소 편향된 한 일부분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치인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나아가서 지금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메인 화면에 거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추미애 씨 홍보가 계속 구설에 오른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하국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그 소년원 방문했을 때 저 옆에는 김우수 차관이고 저렇게 지금 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받는 영상을 저건 역시도 법무부가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좀 지나치다. 홍보가 지나치다. 왜 저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죄가 좀 있어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왜 저렇게 무릎 꿇고 조아리게 하느냐. 너무 좀 이 홍보가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저 비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또 뭐 김어준 씨 사진을 법무부 이제 대문에 걸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식 홍보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논란인 것이고요. 제가 추 장관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원래는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야 맞죠. 그렇죠. 원래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일단 연기.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이 전국 검사장 회의는 추 장관이 연기했으나 김 기자 뭔가 추 장관이 또 한가 어디서 뭐 주머니에서 칼을 빼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검에 감찰 3과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맞은 게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 3과를 신설하게 된다. 감찰 3과라는 것은 어디냐면 부장검사 이상의 검찰 간부들을 좀 감찰하는 정규 조직입니다. 원래는 대검 특별감찰단이라고 임시 조직으로 있던 것을 이제 정규로 편성하겠다 이런 움직임이고요.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검사장 회의 연기 후에 뭔가 조직을 통제하려는 것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직할대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좀 듣고 오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법무부가 최고의 지휘 감독권자이기도 하지만 그 지휘 감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이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지휘 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감찰 3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대검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추 장관을 향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무부와 이 검찰 간의 갈등은 선거, 4.15 총선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긴 싸움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날립니다. 법무부도 이 문제를 이런 양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데에 눈을 뜨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 들으라고 한 얘기죠, 사실상.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자, 어쨌든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추 장관 감찰 3과를 신설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마음먹기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허허. 결국 이제 총장이든 예. 아니면 이제 검사장이든 예. 특히 차장이나 부장 이상 이런 이제 간부들을 전담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감찰 3과 추 장관이 신설한 것이 그래도 윤석열 총장을 약간 겨냥한 추 장관의 조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 외에도 예. 결국 이제 그 차장 검사들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예. 이런 분들을 이게 장악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게 나왔네요. 결국 예. 이제 그 추 장관이 수사 조직은 다 이게 거의 많이 폐지했죠. 예. 특히 이제 그 정권범죄 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한 건데 예. 이런 이제 그 수사 조직 마약이라든지 다 없애고 본인이 이게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감찰 3과 신설하는 게 어허. 이게 과연 방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제 그 법무부가 예. 결국 이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기관은 설치하지만 그 외 그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에 그 감찰 3과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하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검찰에도 물어보고 법무부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 사실 이제 검찰 대검 내에 있는 검찰 이제 감찰 3과는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감찰 1과하고 감찰 2과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찰 1과 같은 경우는 검사들의 비리, 비위 이걸 이제 원래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감찰 2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 아하. 수사 감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뭐 인사나 회계, 재정 이런 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하지만 수사는 감사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특히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검찰 간부들의 여러 비리들이 많이 뭐 진경준 사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원래 감찰 위에 감찰본부장이 있거든요. 정병화 감찰본부장이 초대 본부장인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감찰 1과에서 좀 하기 좀 힘들어하니까 특별 이제 감찰단을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 정원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이 그거 안 바뀌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이제 드디어 추미애 장관이 하겠다 한 건데 예.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좀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검찰총장을 그러면 이 특별 감찰, 그러니까 검찰 3과에서 만약에 감찰할 수 있느냐? 감찰 3과에서? 안 됩니다. 대검찰, 검찰청 법에도 이거는 법무부 장관만이 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고 만약에 검찰총장의 비리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법무부의 감찰관이 있습니다. 예, 예. 법무부 감찰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그 대검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찰 아예 3과에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윤 안 총장을 됩니다. 예. 감찰할 수는 없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 장관 검찰 고위 간부를 감찰할 수 있는 감찰 3과를 신설했다. 이런 뉴스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김 기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부산 찍고 어디 갔었죠? 네, 광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을 지금 검찰청을 돌면서 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지검을 방문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5.18 관련 입장을 듣겠다면서 5월 어머니회 어르신들도 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려고 하지. 윤석열 힘내라! 국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15년 전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이것 좀 보세요! 총장님!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님도 본인이 항상 정의롭게 하니까 자유한국당들이 망언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님도 그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5.18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머니들은 그걸 여쭤보러 왔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광주지검을 방문을 했는데 그 검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 과정입니다라고 광주 검사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지난 13일 광주 가기 전에 윤 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부산 검사들 앞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두 덩어리다? No, 하나예요, 하나. 수사와 기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에 이어서 광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 장관을 반박하고 나선 거죠. 우리 그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신경전은 수면 아래로 약간 있는 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뭐 기습적으로 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별다른 협의 없이 기자단에 밝혔고 그 뒤로 추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뭐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회의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검사장 회의가 오늘 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됐다고 해서 이게 뭐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을 뿐 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경로는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게 시점도 그런 거예요. 어제 아까도 우리 감찰 3과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추 장관이 대검에. 감찰 강화의 조치에 추 장관이 나선 날 윤 총장은 광주 가서 추 장관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이겠죠. 자,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